안녕하세요. 수학을 읽어주는 쌤 실쌤입니다. 오늘은 엄마표 수학을 준비하는 엄마가 꼭 읽어야 하는 수학 도서 추천하겠습니다. 엄마표 수학을 준비하면서 1학년인데 저학년인데 초등학교 때 초등학교 교육과정인데 라는 생각에 다른 준비를 안 하고 있다면 정말 크게 잘못 생각하시는 겁니다. 초등학교 교육과정도요. 배우는 내용이 우리가 배웠던 내용들과 많이 달라졌고요. 또 배우는 방법, 문제풀이 방법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따라서 부모님이 수학 교육과정에 대해서 먼저 잘 살펴보고 확실히 알아야, 또한 많은 교양 지식이 있어야 아이들 가르쳐 주잖아요. 우리가 수학에 대한 지식을 바탕으로 아이들한테 즐겁고 유익한 수학 가르쳐주기 위해서 꼭 교양 도서 읽어야 합니다. 정말 많은 책을 읽고 있지만 그래도 그 책 중에서 이건 정말 꼭 읽어야 한다, 이거 내용 좀 비슷비슷하네 라는 책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선 제가 엄마표 수학을 준비하면서 이 책은 진짜 도움이 많이 된다 하는 책으로 준비했습니다. 지금부터 책 추천하겠습니다. 추천은요 3개의 굴레로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 영역은요 수학에 대해서 알고 싶을 때 읽으면 좋은 책이고요. 두 번째 영역은 수학에 대해서 어떻게 가르치지 라고 고민이 될 때 읽으면 좋은 책. 세 번째로는 일상생활에서 수학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수학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알고 싶을 때 읽으면 좋은 책. 이렇게 3가지 영역으로 나눠서 설명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수학에 대해서 알고 싶을 때 읽으면 좋을 책은요 이런 수학은 처음이야 시리즈입니다. 서울대 최영기 교수님이 썼고요. 지금 제가 이 책을 다 가지고 왔는데요.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이 책을 추천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책은 정말 너무너무 좋거든요. 지금 이게 살펴보면요 이렇게 나뉘어지고 있어요. 1편에서는 도형에 대해서 나오고요, 2편에서는 수에 대해서 나오고, 3편에서는 공간과 도형의 이야기에 대해서 나와요. 1편의 도형에 대한 내용을 읽다 보면 도형이 어디서 왔는지, 어떻게 서로 연결이 되어 있는지, 그리고 도형에 대한 정확한 정의들을 알 수가 있어요. 제가 수학은 뭐라고 했나요? 수학은 약속입니다. 수학에서 가장 중요한 건 약속, 바로 개념에 대해서 제대로 아는 게 제일 중요해요. 약속을 제대로 알고 있어야 그걸 바탕으로 그 많은 갈래를 다 나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책에서는 수학의 약속이 어떻게 시작이 됐고 그 내용이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아주 잘 설명되어 있어요. 읽다 보면 내가 알았던 수학이 이거였구나 라고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추천을 하고요. 두 번째로는 아까 말했던 수가 이제 두 번째 편이잖아요. 저는 이 책은 진짜 많이 읽었던 것 같아요. 아이들이 사실상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가장 기본 개념으로 삼고 있어야 되는 게 수, 연산 이런 부분이잖아요. 수와 연산에 대해서 잘 모를 때 꼭 읽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걸 읽고 보면 아이들이 수에서 왜 이게 힘들지? 왜 0이 출현하게 됐지? 이런 내용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2편은 진짜 저는 1편보다 2편이 꼭 읽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어머님들 2편은 꼭 사서 읽어야 되고요. 3편은 아까 말했던 공간 개념이에요. 사실상 3편은 중고등학교 내용이 많아요. 보다 보면 초등학교 때는 공간에 대해서 약간 엿보는 시기고 정확히 막 깊게 들어가진 않잖아요. 그런데 이제 중학교에 가거나 고등학교에 가면 부피, 넓이에서부터 그 다음 미분, 적분까지 해가면서 공간과 도형에 대해서 제대로 알게 되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배우는 내용이니까요. 우리 아이가 중학교 이상이고 도형에 대해서 궁금해하려 할 때, 공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좀 더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 할 때에는 이 책 추천합니다. 자, 아까 말했던 그 책과 함께 더불어서 수학에 대해서 알고 싶게 읽으면 좋을 책으로 바로 이토록 아름다운 수학이라면 책도 같이 추천합니다. 이 책 역시 아까 서울대학교 최영기 교수님이 썼고요. 저는 이제 원래 수학을 전공을 하고 교대를 다시 가서 학교를 다니면서 수학하고 조금 더 멀어져 있었는데요. 그때 이 책을 선물을 받았어요. 그런데 정말 띵 하는 느낌이었어요. 제가 좋아했던 수학, 정말 아름다운 수학이 어떻게 이렇게 되지? 라는 마음으로 정말 진짜 잘 읽었던 책이고요. 저는 진짜 이 책을 읽으면서 수학이 정말 아름답다, 수학이 정말 좋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각각의 개념들과 함께 일상생활이나 철학적 내용들이 같이 곁들여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조금 더 마음에 와닿고요. 조금만 읽어보면요. 분명한 것도 삶의 가치도 행복도 숫자의 크기에 비례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아름다움, 배려, 나눔, 사랑, 우정, 위로, 감동, 양심, 용기, 질서, 유머, 힐링, 대화, 자유로움, 열정, 꿈, 도전, 감사, 즐기는 마음 등등 아직 숫자가 지배하지 못한 가치들은 많다. 숫자를 위한 투쟁의 날들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죽음 뒤에 남는 것이라고는 숫자뿐인 그러한 허망한 삶이 아니길 바란다. 저는 진짜 감동이었어요. 그래서 꼭 수학을 아이들한테 지도하기 전에 읽어보셨으면 좋겠고요. 물론 아이들이 읽어도 되게 좋거든요. 근데 아이들이랑 이거를 전부 다 이해하려면 중고등학생 정도는 돼야 아이들이 이해를 하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읽어도 정말 좋은 이토록 아름다운 수학이라면 책입니다. 이번에는 어떻게 공부를 시키지? 공부 방법에 대해서 고민이 들 때 읽으면 좋은 책입니다. 책 제목은요. 초등학교
초등학생을 위한 수학 공부문 만들기이고요. 작가는 류유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유명한 황소수학에서 가르치는 강사님이 쓰셨다고 해요. 저희 집 근처에도 황소수학이 있는데요. 황소수학에 대해서 들었을 때 여러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저는 엄마표 수학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보내야 되나 이런 생각도 있고, 저긴 어떻게 공부하지? 무엇을 공부하지? 어떻게 시키지? 라는 이런 마음들을 정말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 반감도 가지고 있어요. 저렇게 많이 하면 뭐해? 양치기만 하고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정말 컸는데요. 그래서 읽어봤던 책이에요. 이 책을 읽어보면 어떻게 이제 수학을 공부하면 좋은지부터 부모님의 자세가 어떠면 좋은지까지 아주 잘 나와 있어요. 또 이 책을 읽으면 좀 좋은 게 이렇게 책에 줄이 쳐져 있거든요. 보이시나요? 이렇게 책에 줄이 이렇게 쳐 있어서 이것만 읽어도 쭉쭉쭉 잘 넘어가요. 그런데 저는 오히려 줄이 쳐져 있으니까 읽는데 방해가 되더라고요. 이 줄에만 눈이 가서 책을 읽는데 방해가 돼서 약간 그 점이 아쉬웠는데요.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나랑 생각이 많이 비슷하다. 나도 이렇게 생각했는데 라고 생각한 점이 정말 많았어요. 그래서 이걸 읽으면서 되게 많이 이 학원에 대한 생각도 많이 달라지고 수학 공부를 나도 이렇게 해가야지, 내 방법이 틀리지 않았구나 라고 생각을 한 부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부모님이 꼭 아이들 수학 공부 시키기 전에, 그리고 학원 보내시는 부모님들이라도 꼭 읽어보시고 어떻게 지도를 해야 되는지 그렇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책에서 제가 인상 깊게 읽은 구절입니다. 생각하는 힘은 내가 아는 것과 문제의 조건들에 적극적으로 반응하고 연결하는 능력입니다. 제가 문장제를 지금 계속 풀고 있잖아요. 제가 이제 가르치고 있는 학교가 그렇게 학군이 안 좋지는 않지만 정말 그런 학군에도 불구하고 반에서 손꼽게 5명 정도 빼고는 다들 문장제에서 문제 읽기가 굉장히 부족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도 있겠죠. 미디어를 먼저 접한 것도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코로나 이후로 아이들에게 문해력이 떨어지는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심각해요. 그래서 아이들이 연산 방법은 알아요. 하지만 그 연산 방법을 문장제에서 어떻게 연결시키는지 잘 몰라요. 근데 그거를 해가는 게 정말 필요한 능력이거든요. 아이들한테 정말 필요한 능력은 수학을 계산만 해가지고 쭉쭉 양으로 늘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한 문제 한 문제 읽고 그걸 식으로 표현하고 문제를 풀이하는 게 능력입니다. 따라서 생각하는 힘을 길러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한데요. 이 작가님 역시 그렇게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꼭 읽어보시고 내가 수학을 이렇게 마음을 먹고 가르쳐야겠구나 라고 생각해주세요. 마지막으로 대체 수학을 어디에다 써? 라고 아이들이 물어보거나 아니면 어머님도 궁금하시면 읽어보면 좋을 책입니다. 제목은요, 수학이 만만해지는 책이고요. 지은이는 스테판 바이스만입니다. 유럽에서 촉망 갖는 수학 철학자라고 합니다. 제가 수학책이 굉장히 많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수학을 현실에 접목하게 하는 책들은 정말 많아요. 정말 많이 읽었는데요. 그런데 제가 제외를 많이 했어요. 그 제외한 것 중에 첫 번째로 번역투로 돼 있는 경우, 정말 아무리 읽어도 이건 무슨 내용인지 말이 잘 맞지도 않고 딱딱한 번역체여가지고 우리가 마음속으로 잘 와닿지 않는 책들은 제외했습니다. 두 번째로 너무 어려운 개념들이 있는 부분을 제외를 했어요. 시중에 나온 책 중에서 중고등학생들을 위한 책이라고 하면서도 이미 고등수학을 넘어선 대학 아이들이 읽어야만 이해가는 그런 책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책들은 쭉 제외했고요. 조금 더 읽기 편하고 그리고 실생활에서 정말 많이 들어본 것들 위주로 되어 있는 책을 골랐습니다. 제가 2021년에 샀으니까요. 벌써 나온 지가 꽤 됐는데 수학이 얼마나 필요하고 왜 어디에 어떻게 쓰여 있는지 아주 잘 설명한 책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넷플릭스나 구글의 알고리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요. 또 통계가 어떻게 쓰고 있는지, 그리고 수는 어떻게 발견되어 있는지, 그리고 진짜 많이 고민하게 만드는 미적분은 실생활에서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아주 잘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부모님이 읽지 않으셔도 고등학교나 중등 이상의 어린이들이 읽어도 굉장히 좋은 책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책의 한 구절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한마디로 적분은 변화의 범위를 측정하는 한문이다. 예를 들어 의사가 일정한 시간이 흐른 뒤 환자의 종양이 얼마나 커졌는지 알려면 적분이 필요하다. 적분 많이 들어봤는데 이거 어디에다 써? 할 때 잘 이야기 못하시죠. 환자의 종양, 암에 대해서도 예측하는데 적분이 필요하다고 해요. 수학은 우리 생각보다 더 많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수학 아이들이 놓지 않고 즐겁게 하기 위해서 부모님들도 꼭 읽어봤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정말 수학책 많이 사봤거든요. 한 달이면 몇 권씩 사서 읽고 또 읽고 했는데요. 수학책을 읽으면서 정말 다양하게 많은 수학책들이 있지만 우리가 너무 싫어해서 접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부모님들이 수학을 어렵게 생각하지 않고 즐겨야 아이들도 쉽게 즐기고 다가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수학 지식에 대해서 좀 더 넓힌 다음에 아이들한테 지도하면 아이들과 좀 더 재미있는 수학 수업을 하게 됩니다. 앞으로 초등 이하, 초등학생, 저학년, 중학년, 고학년, 그리고 더 나아가 중고등학생들이 읽으면 좋을 수학책 추천도 꾸준히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수학을 읽어주는 쌤 수익쌤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고맙습니다.